지금부터 고2 2021년도 11월 모의고사 이용학의 항구와 이정록의 희망의 거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순서를 잡으라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현대시 복합지문 이런 것들은 일단 보기 문제를 먼저 풀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기는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작품도 해석할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는 요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과 같이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가나 개별 작품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억이나 니은 혹은 A, B, C 이렇게 표시된 것들, 혹은 네모가 쳐져가지고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것처럼 둘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요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푸느냐에 대한 것들을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작품이 너무 난해해서 자기가 판단하기 좀 힘들다 싶은 게 있으면 별도 댓글을 남겨주거나 하면은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이 나오면은요, 전체 내용을 요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번호를 매겨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제시됐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체크라는 과정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가는 화자의 과거 회상 속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그 항구라고 하는 것이 화자의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는 곳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항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상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과 달리 화자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아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요거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꿈꾼다, 뭐 이런 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자에게 이러한 과거의 모습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요. 검은 기선이 입항하고 희멀건 얼굴이 상륙하는 것은, 자, 요까지가 본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풀어내는 내릴 수 없는 것 같은 요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했던 화자의 모습은 역시 본문 내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부분 앞부분이 본문, 뒤에가 보기의 내용이고 그 연결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감각적 형상화라고 했는데 검은 기선이 입항하고 희멀건 얼굴이 상륙하는 것. 자, 어디에서 감각적 형상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이 아니라 요 앞에 제시된 말에서요. 자, 감각적은 뭘 말하죠? 이퀄 같은 말로 심상이란 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의미로 심상 혹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는, 자,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이미지. 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상에는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요 2번은요. 감각적 형상. 그럼 앞에 심상을 알 수 있는 말 어디 있습니까? 검은, 그 다음에 희멀건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는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이 표현되어 있다, 심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얘기여서 지금 요거는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단이 안 된다면 물음표를 짓고요.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푸른 하늘을 쳐다볼 것 없는 인부들은 이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고달픈 생활의 현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과연 요 앞에 나온 말에서 뭐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요 푸르다라는 색깔이 나오면은요, 문학에서 요거는 푸른색이 이상이나 희망을 의미하는 요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과 희망을 잃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고달픈 삶의 현장, 예,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마다 꿈을 꾸었다 해서 화자의 모습은, 자, 요 꿈을 꾸는 모습이 희망적 태도라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한 요건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큼트리한 눈초리와 대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비는 대조랑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각된다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조된다, 부각된다 이런 말로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조된다, 부각된다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조된다, 부각된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화제 모습을 부각된다. 그러면 지금 시큼트레한 눈초리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 바로 지금 확인해 본다면, 자, 시큼트레한 눈초리는요, 자, 누굽니까? 인부들이 시큼트레했고 그런 눈초리로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다. 즉 꿈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즉 이건 인부들의 모습이니까 꿈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 대조된다, 대비된다. 예,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희망적 태도를 드러낸다. 아, 요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 지금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흩어졌다가 곳곳해졌다라는 것은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가도 가르친 공간에서 좌절하곤 했다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거는 희망적 태도, 아니 틀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다잡는다가 흩어졌다와 곳곳해졌다 중에서 어느 말하고 연결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걸까요? 자, 요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흩어졌다는요, 좌절했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흩어졌다, 좌절했다, 곳곳했다. 자, 서로 저 지금 위치가 여기가 1번, 2번 그런다면 여기는 2번, 1번 요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5번 보면은요,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화자가 그날의 나진에서, 자, 마음이 돌아간다, 그 다음에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한 거다. 예,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가면은요, 들이민다 헛발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들이민다 헛발.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답니다. 자, 헛발질이다 라고 그랬는데, 헛발, 의미 없는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의미 없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이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발을 내디뎌 볼 거야, 뭔가를 해볼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드러난다. 예,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키우는 것이다. 맨발의 근성과 연결되어 옥수대가 다른 존재의 교감을 드러낸다 그랬는데요. 자, 맨발의 근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근성은요. 자, 근성은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끈질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뭐를 해낼 거야 하는 끈질김, 즉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능력도 혹은 그 배경도 없지만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해볼 거야 하는, 그래서 난 꼭 키워볼 거야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감, 교류, 감정, 감정을 교류한다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이라는 거를 우린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정도의 확신이라면 뒤에 거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3번은 넘어가서 시간을 줄이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박는다, 흠집과 연결되어 버드나무가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 흠집이 상처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내하는 모습인지 박는다가 인내한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물음표 찍고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세운다, 나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극복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는데 나를 이제 세울 거야, 그렇다면 자, 요거는 지금 극복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꺼내는 것이다, 뭔가를 꺼낸답니다. 근데 삶이란, 생이란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앞에서 쭉 보니까 전부 옥수나 뭐나 나무 같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삶이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맞다라는 것만 확인해도 지금 2번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은 의미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흠집인데 제 상처에 뿌리를 내려서 흠집에 박는다. 뭐를 박아요? 흠집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의 주춧돌로서 그 주춧돌로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답니다. 즉 이걸 이겨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3번, 자 2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반어적 표현, 의문형 진술, 영탄적 어조, 점층적 시상전개, 그 다음에 직유의 표현, 자 이런 것들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자, 표현법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요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반어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는 보통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강하고요. 그러면 어떤 글이냐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에서 보다시피 2번은 비판보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중심이었고요. 요거는 나무라는 글 통해서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어적 태도가 있는지, 자 우회적, 돌려서 말하는 거, 반어법 한번 볼까요? 가만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카렌디아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자 카렌디아는 칼렌더에서 달력을 말해요. 옛날에 달력이 하루에 하나씩 365장이 붙어 있었고 하나씩 뜯어내, 즉 아침이면 이런 뜻입니다. 검푸른 소리 항구에, 항구의 하늘 빈틈없이 흘렀다. 자 그러면 항구에 검푸른 소리요, 검고 누른 소리가 빈틈없이 흘렀다. 자 이 소리가 뭐냐고요? 자 먼 해로를 이겨낸 기선들, 자 요거는 증기기관으로 다니는 배를 말합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검고 누른, 석탄을 태웠을 때 나는 연기를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의 백고동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침에 배에 백고동 소리가 들렸고,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는 검은 기선이 뒤를 이어 입항했었고, 자 그러니까 항구에 배가 들어오고 상륙한 얼굴들은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것 굉장히 창백했다. 창백한 얼굴을 보여줬답니다. 선원들이 창백했고요. 그 다음에 인부들은 희망을 잃고 사는 것 같았고, 나는 바다를 꿈꾸면서 그때가 그립다, 꿈꾸던 때가 그립다. 자 어디에도 반어법 없죠? 지금 보다시피 쭉 보면은 의문문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시는 아니지만 고전 작품에서는 이 의문형이요. 뭐뭐 하는 고,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는 요, 뭐뭐 한다, 니은다 이런 형태로도 의문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의문부호 이게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다는 것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탄은 감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 그랬는데 영탄, 자 가를 보면 이 부분 나지니어 라고 하는 거에 영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음이 항구로 돌아가는 그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던 그 나진이 그립다 해서 역시 요거는 의지는 아니어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점층적, 점점 의미가 증가해야 돼요. 어떤 의미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점점점 강조되고 증가하고, 근데 그런 거 역시 없습니다. 자, 직유법이요. 직유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피도 없을 것 같은 희멀건 얼굴, 그걸 통해서 얼굴의 모습을 묘사하고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여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희망의 거처에서는 자, 허방으로 냈던 겉뿌리, 나무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겹뿌리처럼 이렇게 근성을 키우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라는 거,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씩 찾아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법에서 좀 먼저 찾고 쉽게 찾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 먼저 확인해 보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모의고사 현대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것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